소풍처럼 왔다가 노을처럼 돌아가는 길 웰다잉으로 읽는 천상병의 귀천. 여는 글 어느 시인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인사.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사를 나눕니다. 만날 때의 설렘이 담긴 인사도 있고 헤어질 때의 아쉬움이 묻어나는 인사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세상과 나누게 될 인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죽음을 떠올릴 때 두려움과 슬픔 혹은 상실감을 먼저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 죽음을 하늘로 돌아가는 소풍의 끝이라 노래하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무욕의 시인 천상병입니다. 그의 시 귀천은 죽음을 앞둔 이의 절망 대신 마치 즐거운 나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아이의 해맑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웰다잉이란 단순히 죽음을 잘 맞이하는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통해 어떻게 존엄하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천상병 시인의 시선을 따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아름다운 소풍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풍의 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 끝이 아닌 볼레로의 회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귀천의 매연은 이 결연하면서도 담담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시인은 죽음을 간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본래 하늘에서 왔으며 죽음이란 원래 있던 곳으로 복귀하는 자연스러운 순리라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이 사라지는 한계 지점으로 인식하며 공포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쌓아온 모든 것의 상실은 분명 슬픈 일이지요. 하지만 천상병 시인은 죽음을 삶의 연장선이자 육신의 고통을 벗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장자가 아내의 죽음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마음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육신이라는 옷을 벗고 더 자유로운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달관의 경지입니다. 시 속에서 시인은 새벽빛에 사라지는 이슬과 저녁의 노을빛과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이슬과 노을은 맑고 깨끗하지만 찰나에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우주의 역사에서 보면 한 줄기 이슬이나 노을처럼 짧은 순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이 찰나의 삶을 고통이나 형벌로 여기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죽음은 어두운 골방으로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손짓하면 화답하며 떠나는 가벼운 발걸음이어야 함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긍정, 가서 아름다웠노라고. 천상병 시인이 이 시를 썼을 때 그의 삶은 결코 아름다운 소풍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1967년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몸과 정신이 크게 망가졌습니다. 평생을 가난과 방랑 속에서 살았으며 행여병자로 오인되어 정신병원에 수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극적인 생애를 통과한 시인이 세상에 던진 마지막 메시지는 놀랍게도 아름다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는 단순히 현실이 행복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삶에 대한 지독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인간의 치열한 정신적 승화입니다. 웰다잉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하고 고통마저도 삶이라는 축제의 일부로 껴안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야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 시인은 짜부라진 눈으로도 아침 이슬을 보고 노을과 놀며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한 삶, 웰빙에서 시작되는 웰다잉. 잘 죽는다는 것은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와 직결됩니다. 천상병 시인의 시각에서 본 바람직한 삶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삶을 소풍처럼 대하는 태도입니다. 소풍을 갈 때 우리는 큰 짐을 싸지 않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주변의 풍경을 즐기고 사람들과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웃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욕심에 매몰되어 현재의 즐거움을 놓치기보다 나눔을 실천하고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관계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슬과 손을 잡고 노을과 함께 놀겠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족, 친구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 것은 소풍을 풍성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나만의 기준과 취향을 지키는 삶입니다. 현대 사회는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남의 시선을 따라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진짜 취향은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고급 취미가 아니더라도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산책, 독서, 손바느질 하나가 삶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천상병 시인이 가난 속에서도 시와 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그 틈새를 채웠듯 우리도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나다움을 지켜야 합니다. 실천하는 웰다잉 품이 있는 마무리를 위한 준비.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마지막 문턱을 넘기 위한 존엄한 선택입니다. 정서적 정리,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며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감정 일기쓰기나 나의 권리 찾기 교육 등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 삶의 기록. 기억은 사라질지라도 기록은 남습니다. 나의 소중한 기억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은 남겨진 이들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평온한 수용, 죽음을 금기시하기보다 귀천의 시어들처럼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로 올리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웰다잉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처음엔 무섭고 슬프다고 말하다가도 수업을 통해 아름다운 마무리, 존엄한 죽음, 편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변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맺는 글. 당신의 소풍은 어떤 모습입니까? 천상병 시인은 하늘로 돌아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소풍은 즐거우신가요? 웰다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작은 화분에 꽃 한 송이를 심으며 환경을 생각하는 것, 이 모든 소박한 순간들이 모여 아름다운 소풍을 완성합니다. 삶은 유한하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구름의 손짓을 받고 돌아가는 그날,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으며 참 좋은 여행이었다고, 참 아름다운 소풍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상병 시인이 남긴 그 맑은 영혼의 발자취를 따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상에서의 소풍을 만끽하시길 응원합니다.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